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구렁덩덩 새선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렁덩덩, 구렁이와 새선비. 구렁이는 파충류고 아주 차갑고 냉혈동물. 새선비, 선비죠. 그래서 구렁이가 여성과 결혼해서 선비로 새로 탄생한다는 옛날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먼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살았는데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제발 아이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런데 정말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였어. 여기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내 간다는 거,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구렁이를 바깥에다가 두어요. 그래서 대감집 세 딸들이 구경하러 와요. 근데 첫째 딸도 무섭다고 도망가고, 둘째 딸도 세상에 할머니가 구렁이를 다 낳았네, 에그 징그러워. 그래서 그 남성의 징그러운 면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런데 셋째 딸이 가서 삿갓을 들추자 구렁이가 있었어. 세상에 할머니가 구렁덩덩 새 선비를 낳으셨네. 셋째 딸은 언니들이 못 보는 그 구렁이의 내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징그러운 구렁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선비같이 지혜로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셋째 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구렁이가 장가를 보내달라고 할머니한테 떼를 썼어요. 여기서도 그 남자들의 그 무대포 떼 쓰는 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말을 안 들어주시면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겠다는 거. 지금도 아들들이 엄마한테 엄포 협박을 하면서 가출하거나 뭐 돈을 가져가거나 이러는 애가 많죠. 그래서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집 마님을 찾아가서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힘들게 말을 꺼냈지. 그랬더니 첫째 딸이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구렁이한테는 시집 안 가요. 둘째도 셋째야 내가 구렁이한테 시집 갈 테냐? 예, 제가 시집 가겠어요. 셋째 딸이 선선히 대답했어. 드디어 결혼하는 날 긴 장대가 척 걸쳐졌어. 구렁이는 뻔뻔스럽게 용감하게 장대 위를 구부렁구부렁 기어서
셋째 딸에게 장가를 갔어. 머리에는 선비 갓을 쓰고 몸은 징그러운 뱀 파충류예요. 네, 그래서 밤이 깊어 둘만 남자 구렁이 신랑이 각시에게 물었어. 이 집에 3년 묵은 간장독과 3년 묵은 꿀독과 3년 묵은 밀가루독이 있어? 예, 광에 있어요. 그러자 구렁이 신랑이 광으로 들어가서는 3년 묵은 간장독에 풍덩 빠졌다가,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 독, 항아리는 여성성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3년 동안 간장독, 자기 섹시 셋째 딸하고 쓴맛,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나와요. 이 항아리에서도 보면은. 또 3년 묵은 꿀독에 주룩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꿀독은 자신의 섹시랑 꿀맛 같은 맛,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아주 깊은 행복감을 말하죠. 3년. 또 3년 묵은 밀가루독에 들어가 디글디글 구르더니 또 나왔어요. 밀가루독은 그 섹시랑 셋째 딸하고 결혼 생활에 아무런 맛도 없는 밋밋한 맛. 그러니까 3년 9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렁이 허물을 쑥 벗고 잘생긴 새선비가 되어 나왔어. 결혼 생활에 한 여자랑 간장독, 인생의 쓴맛, 꿀독, 달콤한 맛, 밀가루 맛, 그냥 아무런 맛이, 그냥 느낌이 없는 막대기 같은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9년의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엿한 남편으로서, 선비로서 허물을 벗고 새롭게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 생활할 때 그냥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년, 7년, 보통은 10년을 겪어야지만 적어도 내가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으란 얘기죠. 여기서 간장독, 꿀독, 밀가루독, 여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죠. 새선비는 구렁이 허물을 건네주며 당부했지. 이 허물을 잘 간수하시오. 남에게 보이지도 말고 나의 약점, 열등감, 허물을 누구한테 떠벌리지도 말고, 잘라버리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잘 넣어두시오. 허물이 없어지면 나는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오. 각시는 구렁이 허물을 저고리 안쪽에 꼭꼭 집어넣었어. 이 구절은 우리가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고 홀딩, 그냥 담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해하고 잘라내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내가 약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때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싸움하고 이혼하고 이러는 부부들 보면은 남편의 약점을 보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잘라냅니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점, 그림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는 언니들이 집에 놀러 와서 자기 여동생 그 삐죽이 나온 허물을 보고 에그 징그러워, 이런 걸 왜 갖고 있어? 그러면서 화롯불에 휙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허물이 타죠. 지금도 자매들이, 특히 언니들이, 여동생이 결혼 생활이 잘하거나 여동생의 남편이 지 남편보다 더 우월하거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거나 그러면은 짜증내고 여동생을 질투를 해서 이혼을 하게끔 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언니들이 많아요. 특히 여동생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혼시키는 언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언니 둘이 나와서 에그 징그러워 그러면서 여동생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그 새선비한테, 남편한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이 가고 몇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몇 해가 가도 기다리는 새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럴 때 그 각시가, 부인이 자기 잘못을 알고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남편을 찾아서.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마귀가 잔뜩 모여 구더기를 콕콕콕 쪼아 먹고 있었어. 까마귀야, 까마귀야. 그럴 때 까마귀가 구더기를 아랫물에 싣고 웃물에 헹궈오면 가르쳐 주지. 까까. 그래서 각시는 그 많은 구더기를 아랫물에 가져가 잘 흔들어 씻고 웃물에 가져가 옷같이 맑게 헹궈 주었지. 너무너무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부부들은 부인의 내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청소, 구더기가 나오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훌륭한 결혼 생활, 남편이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부인의 내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가 일러준 대로 또 고개를 넘어가, 한 고개를 또 넘어가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칡뿌리를 첩첩첩 먹고 있었어. 멧돼지가 가르쳐 줍니다. 이 산 저 산에 뻗어 있는 칡뿌리를 모두 캐주면 가르쳐 주지. 그 칡뿌리 캐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이 부인은, 각시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멧돼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칡뿌리를 모두 캐줍니다. 여기서 멧돼지는 옛날 민담에서 보통 그 시댁 식구들을 상징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앉아서 모이면 멧돼지같이 먹어 치우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민담이 많고 여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멧돼지가 가르쳐 주는 거, 시댁 식구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거. 네, 한 남편을 받아들이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댁 식구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이 싫어서 남편하고 맨날 싸우게 되면 결혼 생활이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 각시는 셋째 딸은 그 시댁 식구의 약점, 멧돼지가 가르쳐주는 칡뿌리 캐는 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다 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래를 모두 빨아 풀먹이고 다듬질해서 잘 개어주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 각시는 부인은 빳빳이 풀먹이고 콩당콩당 다듬이질해서 차곡차곡 잘 개어 주었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때 길을 일러 주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결혼 생활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옹달샘에 은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성공해서 해외 여행도 가고 금수저, 뭐 은수저, 좀 호강을 하는 거죠. 은그릇이 떠 있을 테니 그걸 타고 가거라. 그래서 은그릇을 떠서 그 위에 둥실둥실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아이가 새를 쫓으며 노래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후여 후여 운역새는 위로 가고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라. 구렁덩덩 새 선비님 드실 쌀 고만 까먹어라. 후여 후여. 그래서 각시는 아이를 불러서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가장 아끼던 은가락지 반지를 주면서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부르게 했어. 그래서 구렁덩덩 새선비님 드실 쌀 고만 까먹어라 후여 후여. 노래를 듣고 난 각시는 구렁덩덩 새선비님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 각시는 아이가 일러준 큰 기아집을 찾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인은 마루 밑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휘영청 달이 떠올랐어. 새선비가 달도 밝기도 하다. 저기 저 달은 우리 각시 보련만은 나는 어찌 못 보는고. 새 선비는 그 각시가 따라 말하는 거, 달도 밝기도 하다. 저기 저 달은 구렁덩덩 새 선비님 보련만은 눈앞에 두고도 나는 볼 수 없네. 새 선비는 각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마당을 휘둘러보면 소리쳤어. 아니 우리 각시 어디 있는 거요? 각시는 새 선비 앞으로 뛰어나갔어.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 민담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어느 때 부인 곁을 그냥 떠나는가, 남편의 허물을 조목조목 따지고 없애려고 할 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그냥 떠나고 이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 특히 부인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남편의 약점, 열등감, 부끄러운 점을 조목조목 캐내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묻고 이해하고 남편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방어하고 그냥 뻐기지 말고 이렇게 험한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다가갈 때 그 남편이 받아줍니다. 또 남자는 여성을 통해서 새 선비가 되는 겁니다. 허물을 벗고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하게 세상을 나가서 성공하는 민담 옛날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어느 남자가 엄청 성공하고 훌륭하다고 할 때는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내조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렁이가 그 징그러운 뱀이 셋째 딸을 통해서 새 선비가 되고, 또 각시가 언니 말 듣고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 남편의 약점을 없애고 여기저기 떠벌릴 때 남편은 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인이 얼른 깨달아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시댁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둘러싼 시댁의 약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들춰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결혼은 깨져요. 그래서 한 남자랑 결혼하고 사랑을 할 때 그만큼 나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남자를 사랑할 때 그만큼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쓸쓸하고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남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렁덩덩 새 선비를 결혼을 앞둔 새색시나 결혼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엄마들한테, 부인들한테 한번 공부해 보도록 권장합니다.